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8일 코멘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오는 바람에 코멘트가 좀 쓸 말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카고로 제가 갔었는데 거기 공기가 캐나다 산불 영향으로 그렇게 맑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렇지 않은 날은 시카고 전경이 보이는 곳에 가서 사진도 한번 찍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로 남쪽 유럽, 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또는 이태리, 일본도 최고의 기온을 지금 기록한 아주 뜨거운 한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는 19일 이상 화씨 110도, 그러니까 섭씨로 37.78도입니다. 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기상청도 공식적으로 장마가 끝났다고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기상청은 사실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라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 가수로 머리를 삭발한 곳으로 유명했던 시니어드 오코너라는 여자 가수 있죠? 56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녀의 대표곡인 Nothing Compares to You를 카톡 유료 방에는 올렸습니다만 카페에는 저작권 때문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모두 예상했듯이 미국의 페드는 25bp의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가 되었으며 이것은 2001년 이래 최고의 금리 수준이며 2022년 3월에 당시의 0%에서부터 11번째의 금리의 인상이었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는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하여 결국에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엑스팽에 7억 불, 8,977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지분의 4.99%를 확보했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의 수익성이 위축이 되면서 앞으로도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전기차의 가격을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디스카운트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새로운 금융 옵션을 공개하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84개월 기간 한도의 할부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할부 기간은 72개월이었습니다. 또한 GM과 스텔란티스, 현대, 기아, 혼다, BMW, 벤츠 등은 미국에서의 전기차 충전을 제공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복합 충전 시스템과 테슬라의 표준 시스템을 모두 지원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3만 대의 충전기를 고속도로와 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그마한 파란색의 마크로 유명했던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는 그 새를 없애고 X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실패했던 금융 서비스를 트위터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는 향후의 경기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매출도 떨어질 것이고 반도체의 제조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 TSMC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나 감소했습니다. 아마존은 건강, 보건, 헬스 쪽의 AI 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주에 엄청나게 많은 투기 자금들이 들어가면서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려오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이며 공매도 또한 상당히 심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코프로맨 같이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유명한 소재주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극재가 다른 음극재나 분리막이나 전해질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극재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음극재 하시면 어떨까요? 분리막이나 전해질이 어떨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잘 나가고 중요한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하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투자 제한 계획은 첨단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신규 투자만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돼야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것이며 미국의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및 AI에 대한 투자를 중지한 제안을 8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실적이 나왔던 금융회사들은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2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나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은행 부서의 이익이 하락을 했고 부동산 투자에서의 손실과 소비자 금융에서의 손실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2분기에 589만 명이라는 신규 회원들이 가입을 하면서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를 시켰습니다마는 오히려 회원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당뇨약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미국과 한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의 점유율이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입니다. 두 회사의 상반기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 판매량은 급등을 해서 벤츠는 전년 동기 대비 470%, BMW는 220%가 늘었고 테슬라는 43.9% 증가에 그쳤습니다. 현대차는 51%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의 전기차 시장에서도 두 회사는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벤츠는 267%가 늘었고 BMW는 1235%가 증가했습니다. 오늘 일본의 중앙은행이 현재 일본의 아주 낮은 금리 수준을 에서 더 올릴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엔화가 달러 대비 또는 유로화 대비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국의 전 총리인 탁신 치나왓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15년간의 해외 망명을 마치고 다음 달에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푸켓은 현재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거기에 영사관까지 만들어졌고요. 작년에 판매된 빌라가 338채로 전년 대비 82%가 늘었는데 그 중에 50%가 러시아 사람들이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푸켓 공항에 가면은 러시아로 방송이 되는 정도라고 하네요. 중국의 2분기 GDP가 6.3% 성장에 그치면서 예상보다 낮게 발표가 되었고 1년 만기 대출 금액은 2.65%로 동결을 했으며 중국의 외무부장이었던 전 미국 대사였던 친강이 6월달 이래로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부패를 했거나 뭐가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왕이가 그 자리에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국도 참 인재가 없는 것 같아요. 왕이만 계속 돌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대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했던 중앙은행장으로 판공생이 임명이 되었고요. 중국 정부의 거듭된 경기 부양 의지로 인하여 중국에 부도가 났던 부동산 개발사들의 채권과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24년 초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쌀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이미 예상이 되었죠. 쌀의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영국의 6월달의 CPI는 작년 동월 대비 7.9% 상승을 하면서 향후에도 영국 은행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영국의 제조업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영국의 파운드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관광업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이 되었으며 1분기에 영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73억 불, 9조 3,622억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유럽의 여행업계가 치명상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의 토트넘 하스퍼스의 86세 구단주인 조 루이스는 미국에서 내부자 주식거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5일에는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키우 일대에 대규모 공습이 있었고 항공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피해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방공 시스템에 의해서 격추가 되는 모습을 카페에는 첨부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음악 전문지인 롤링스톤즈가 K-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100곡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 명단에 따르면 1등은 소녀시대의 히트곡인 G가 되었고요. 2위가 H.O.T의 캔디이며 3위는 아이유의 좋은 날이고 4위는 BTS의 봄날이 차지했습니다. 또한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5위에 올랐으며 그 뒤로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빅뱅의 하루하루, 2NE1의 내가 제일 잘나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곡인 난 알아요, 원더걸스의 텔미가 6등부터 10등을 기록했고 SM 엔터테인먼트가 단일 기획사로는 가장 많은 14곡을 100위 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건을 갖고 있는 국가는 192개 국가에 비자없이 갈 수 있는 싱가포르이며 공동 2등인 국가는 독일, 이태리, 스페인으로 190개 국가를 갈 수 있으며 공동 3등에는 189개 국가를 갈 수 있는 한국을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가장 갈 수 있는 나라가 적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27개 국가이며 북한은 39개 국가에 비자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97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상승을 약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또 바로 급락을 했지만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ETF를 보니까 HSCI가 7,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ETF까지 올랐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리플은 지난주에 보니까 1,000원을 넘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지금 한 920원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도 조금 더 보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바라며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